한 번씩 해외를 연결합니다. 여기는 식량 위기 현장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전해주는 식량위기 해결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국토의 40%가 해발 3,000m 이상인 산맥지대에 자리 잡은 산악 국가입니다. 유목민의 나라기도 하죠. 하지만 지중해성 기후와 비슷한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춰서 축복받은 땅이었다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도 기후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식량 위기 극복 기술 이전에 힘쓰고 있는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의 주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피아 센터 키르기스 센터의 주광석입니다. 네, 소장님. 우선 키르기스탄이 어떤 나라길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할까? 이 나라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자연 경관 때문이겠죠. 키르기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설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은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요. 1년 내내 저 멀리에는 설산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푸른 초원에는 강이 흐르고 말과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 이 동화 속에서는 나올 같은 이런 형형색색의 계곡들이 펼쳐져 있고 깊고 푸른 호수들이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곳입니다. 네. 그런데 자연 경관으로는 사실 스위스에 비교할 수 있겠지만 키르기스도 자신의 고유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크로드의 중앙에서요, 자기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면서 3,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이죠. 그 긴 역사 속에서 물론 한국과도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키르기스의 유구한 역사도 함께 기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소장님들 모셔보면 항상 계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주광석 소장님도 키르기스탄이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게 아니다. 3,000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다 하고 소개를 해주시네요. 그곳에서 느끼는 기후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장님? 예, 키르기스도요, 전 세계적인 변화에서 이 기후 변화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키르기스는 전체 면적의 약 94%까지 산악 지형에 포함되고 여기에 있는 빙하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으며 매년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의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의 65%가 농촌 인구이고요. 그리고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심각해지는 이 빙하의 해빙, 기온 상승,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더 빈번해지고 더 강해지면서 농업과 축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는 시골의 빈곤계층들에게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65%가 농촌 인구라고 하니까 기상 이변의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식량 자급을 강조한다고요. 키르기스탄 정부에서 이 식량 상황은 어떤 정도이길래 식량 자급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그 키르기스가 농업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곡물인 밀의 절반가량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키르기스가 독립하는데 그 전에 집단 농장 자산들 다 농가들한테 분배했어요. 음. 그러면서 농가의 절대 다수가 소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도 못 살리지, 기술도 떨어지지, 관계 시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련 시대 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음. 물론 키르기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 원조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서 관계 시설도 복원하고 있고요. 농민들이 이제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직하고 있고 여기에 농업기계와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 수확구 보관 및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노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현지에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코피아 센터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코피아 키르기스탄은 현재 그 축산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축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축으로는 현재 대부분이 이제 그 산간 초지에서 방목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교배만 의존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래종과 교배로 유전 능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가령 젖소의 산유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산유량이 한 마리당 10,000kg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키르기즈는 아직 연평균 2,000kg밖에 안 돼요. 그 음. 얘기는 한국 젖소 한 마리가 생산할 거를 여기선 5마리가 생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에 우수 정액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공수정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들 젖소의 유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요. 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초지의 복원인데요. 가축의 마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소뿐만 아니라 여기 양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초지에 대한 복원 노력은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점차 이제 초지 재원이 계속 황폐화되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키르기즈 정부가 요청해 가지고요. 저희가 축산연구소와 함께 이 초지 복원을 위해서 종자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목조 재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이렇게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요. 농가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매년 도입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기르기스 축산진흥에 좀 의미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축산업의 젖소의 유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 또 초지 복원을 위한 종자 생산 플랫폼 구축, 새로운 기술 도입. 정말 이 현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농민들이나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업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계속 키르기스 전국에서 이제 농민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게 가장 문제입니까? 이렇게 공통적이 뭐 많이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교육의 필요성과 자본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줘야 되고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농촌진흥청이 농촌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키르기스는 그런 조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해보면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농촌 교육을 진행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예산의 한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 농업부에서도요, 코피아 활동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서 매년 저희가 감사장도 받고 있습니다. 이 코피아의 경우에는 농업을 전공한 사람들이 책임자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걸 파악해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회성이 아니니까 현지의 신뢰도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힘든 순간이 있었다 하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 키르기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모두 구소련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언어도 러시아어를 주로 쓰고 물론 자기들 말도 있지만 공용어 러시아 쓰고 독립한 지 벌써 한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서구 사회와는 사고방식이나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저도 사실 외국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당황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저희 회의가 있어가지고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아예 출국을 거부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회의를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여권 기한이 만료돼가지고 여기 키르기스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던 비자는 구여권에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구여권과 신여권 여기는 별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 미국 입국할 때 보면은 왜 구여권에 있는 비자 보여주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 또 있었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벌금 물리고 통과시켜 주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창피하지만 여기서 혼자 회의 참석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참, 그,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그곳에서 현지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장님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신청곡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는 제 사랑하는 아내 전혜영과 아들 휘성과 휘재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청곡은 아들이 신청한 곡인데 뉴진스의 Cool With You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코피아 센터 소장님 중에서 뉴진스를 신청하신 분 처음인데 아드님이 신청한 곡이었네요. 그래요.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의 주광석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